안녕하세요. 수자학원에서 광남중 3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영 강사입니다. 이번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고 기말고사 시험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시험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인데요. 총 3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소단원이 5단원 그리고 교과서 외 작품 추가 자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로 학생들이 배부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34문항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된 것이 바로 문법 파트였고 광남중학교는 문법의 시험 범위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항상 3분의 1가량은 문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파트가 그 다음으로 분량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심청전 파트가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청전은 아무래도 판소리계 소설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볼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문항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비평문, 설명문, 논설문, 비문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세하게 문법 파트부터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험 문제의 최소 30%가 나오는 게 광남중 3학년 출제 경향이고, 그리고 이번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학교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일단 의문 체계에서 의문이 무엇인지, 의문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모음과 자음의 분류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법 파트가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1학기에 비하면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문장의 짜임보다는 의문 체계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만약에 문법이 어려웠다거나 이번에도 문법 파트가 제일 점수가 안 나왔다면 내가 평상시에 문법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내가 문법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이제 중학교 공부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예비고일 과정에서 이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문법이 다른 단원들보다 오히려 시간을 투자하면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단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의문 체계를 제대로 암기하고 있었다면 문학보다도 쉽게 느껴질 수 있었던 단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게 나는 좀 약했다, 난 취약했다 하는 학생들은 이번 예비고의 과정에서 저희가 문법 특강도 진행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따로 자신이 좀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따로 문제집을 하나 사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전 추천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특강에 올 시간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중학생 과정 중에서 내가 이 단원 공부할 때 참 어려웠었는데, 내가 문장의 성분과 짜임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 기회라도 지금부터라도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중학교 성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을 잘 받는 게 우린 중요한 목표니까 그 약한 부분을 이 시간 동안, 겨울방학 동안 꼭 채우기를 저는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문법은 이번 시간에 내가 약한 학생들은 꼭 잡고 가야겠다, 한번 훑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학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대시 파트가 세 작품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출제 포인트는 항상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의인법이 쓰였는지, 아니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이 쓰였는지, 이 시각적 이미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은유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단순히 그게 쓰였는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광남중 시험은 그 표현법이 어떤 내용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시에는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법이 등장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인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그냥 의인화 쓰였나, 의인화 안 쓰였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의인법이 쓰였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2차적으로 확인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의인법이 현실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내용과 형식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택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문법보다는 문학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게 문학은 확인해야 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꼼꼼히 읽어야 하고 성격이 급해서 대충 읽는 학생들은 항상 무언가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파트는 좀 차분하게 끝까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남중은 두 작품은 연계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이 연계 문제는 공통점을 묻는 문제인데 이런 형태가 바로 모의고사 형태 문제입니다. 광남중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가는 나와는 달리 가와 나 모두는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징을 물어보고 있고 이때 가에 해당하는 특징인지 나에 해당하는 특징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특징인지를 학생이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게 강남중학교 시험 출제 경향이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비문학 파트인데요. 비문학은 항상 갈래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비평문이 어떤 글이지, 논설문이 어떤 글이지 이런 거를 물어봐요.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리 비평문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여러 번 풀게 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번 문제에도 그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제 논설문 파트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주장하는 글이다 보니까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장하는 방법에서 어떤 전략들을 썼는지 어떤 읽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문단별 핵심 내용도 물어보고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좀 외우려고 해요. 암기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근데 집어넣으려니까 이해는 안 되니까 그냥 외워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외우는 거는 정말 학생들이 피하라고 하는데 외운다고 하면 나중에 말을 좀 바꿔버리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꼭 이해하라고 강조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논설문 파트가 조금은 까다롭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전 문학 파트의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다르게 판소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판소리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서술자가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것도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시점을 물어봤어요. 서술자가 개입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 소설의 시점이 1인칭 시점이 될 수 없고 3인칭 시점이면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사 어디에 밑줄치고 이 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특정 소재에 밑줄치고 이 소재의 의미를 알고 있나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고전 소설은 이제 조선시대 그리고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심청전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경을 물어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절의 의미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문항 정도가 출제됐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 고전 소설 파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수자학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 완벽 대비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광남중학교는 프린트거든요. 물론 프린트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학교 프린트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나 학교 프린트 다 외웠는데 왜 100점 못 맞았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외워서이기 때문에 외우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를 자신이 채울 수 있고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을 채운다는 거는 외워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채웠어야 하는데 내가 그냥 그 말을 외워버리지는 않았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100점이 안 나왔던 친구들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광남중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 준비가 마지막 주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는 학교예요. 그 이유가 항상 마지막 주에 거의 시험에 닥쳐서 한 주 앞두고 추가 시험 범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내가 다 끝났겠지, 마지막 한 주 남았으면 이제 진도 끝났겠지, 혼자서 공부해봐야지 할 수가 없는 게 추가 범위가 맨 마지막 주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추가 범위는 마지막 정규 수업 때 정리를 해서 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추가 문제까지 꼼꼼하게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학원은 웬만하면 절대 빠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인데요. 강남중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학교예요. 학교 스타일이 어떤지를 학생이 점검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는 다 자체 수업 교재와 자체 문제 교재를 만들고 있고, 제가 이 모든 걸 다 만들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게 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물론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풀고, 그리고 이 문제 교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 가지고 오면 되냐면 평일 클리닉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평일 클리닉에 문제 교재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 궁금해요. 이거 왜 이게 답이 1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평일에 저희가 클리닉을 따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닉 때는 문제 질의응답만 받는 건 아니고 정규 수업 때 배웠던 것을 빈칸 테스트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시험 결과를 보면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질문 많이 하고 왜 이게 답인지 궁금해했던 학생들은 10명 중에 8명은 잘 봤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혼자서만 공부하고 혼자서 채점하고 그냥 이거구나, 답지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어요. 저한테 와서 끊임없이 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과정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공부하는 방향과 습관을 잡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